서울의 추운 겨울밤, 가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상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윤은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균열이 가 있었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윤은 28살,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3년째였다. 남편 준호는 황금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주었지만 그 안에서 가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으로 시작된 결혼,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유지된 관계. 하지만 가윤의 마음속에는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린, 그녀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가린은 가윤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깊어지는 감정은 가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가윤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오늘도 늦었네. 준호는 이미 들어왔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항상 숨겨진 비난이 있었다. 가윤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 있었어? 가윤이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가윤은 혼자 부엌에 서서 커피를 타며 가린을 생각했다. 가린과의 대화, 그 따뜻한 미소, 손끝이 스쳤을 때의 떨림.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가윤은 엘리베이터에서 가린을 만났다. 가린은 27살,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존재는 가윤에게 자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어제 메시지 봤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가린의 제안에 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그들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가윤의 마음은 불안했다. 가린아, 나 요즘 힘들어. 가윤이 속을 털어놓자 가린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가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늦었다. 오후 회의에서 가윤은 집중할 수 없었다. 남편의 배신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동시에 가린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가린이 다가와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라고 하자 가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준호가. 다른 사람과 가윤의 고백에 가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 너무 무심했잖아. 가린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을 가져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가윤은 준호와 대면했다. 그 메시지, 뭐야?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은? 형식적이었어. 그의 말은 가윤을 더 아프게 했다. 형식적. 그녀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날 밤, 가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너랑 화하고 싶어. 가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언제든 와, 내가 기다리게. 그 후 며칠 동안 가윤은 가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은 표면으로 떠올랐다. 가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숨기다 보니 더 아팠어. 가린의 고백은 가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가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린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가윤은 불안에 떨었다. 우리가 친구 이상일까? 가윤의 질문에 가린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도 알잖아.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말은 가윤의 세계를 다시 뒤집었다. 사랑. 금지된 사랑.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강렬했다. 가윤은 집에서 준호와의 대화를 피하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려 애썼다. 어느 주말, 가윤은 가린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나 결혼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가윤의 말에 가린은 눈물을 흘렸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그 대화는 가윤의 내면을 흔들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죄,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가린의 곁에서 느끼는 평화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윤은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니?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가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압력이 점점 커져갔다. 가윤의 일상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준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나야? 이 결혼이 나를 위한 거야?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가린과의 만남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지만 그조차도 위험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그런 스캔들은 파멸을 의미했다. 회사에서 가린과 마주칠 때마다 가윤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오늘 저녁 어때? 가린의 속삭임에 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린의 손은 따뜻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가린의 고백은 가윤을 흔들었다. 나도. 그런데 어떻게 해? 가족이, 세상이 가윤의 말은 눈물로 끝났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지만 그 포옹은 비밀스러웠다. 다음 날, 가윤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준호랑 잘 지내? 손주 소식은 어머니의 기대는 무거웠다. 가윤은 거짓말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그녀는 가린을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 거라는 걸 알았다.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위, 안정된 삶, 하지만 가린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내면의 갈등이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그는 상사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가윤은 이미 모든 걸 알았다. 우리 이혼하자. 가윤의 제안에 준호는 놀랐다. 갑자기 왜? 너도 다른 사람 있지? 그의 의심은 날카로웠다. 가윤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린을 생각했다. 이혼은 자유를 주지만 스캔들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가윤은 두려움에 떨었다. 가린은 가윤의 고통을 이해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버틸게. 그녀의 말은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윤 씨랑 가린 씨,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가윤은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가린에게 조금 거리를 두자라고 했지만 그 말은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가윤은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너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소문 들었어. 시어머니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가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문요? 그녀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냉소했다. 여자랑 너무 붙어 다닌다고. 재벌가 며느리가 그럴 수 있나?
그 말은 가윤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정죄가 시작된 것이다. 가윤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선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가린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과거가 드러났다. 가린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어.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다시 느껴 그녀의 고백은 가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가윤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전 가린을 만난 순간부터 감정이 싹텄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억눌렀다. 이제 그 감정이 폭발하려 했다. 준호는 자신의 배신을 털어놓았다. 상사랑은 실수야. 하지만 너도 솔직해져. 그의 말은 가윤을 자극했다. 나 솔직해지면 너희 가족이 날 버릴 텐데.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가윤은 집을 나와 가린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 너 사랑해. 하지만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 가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우리야.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다음 날 가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혼 소문 들었어. 왜 그래?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가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안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캐물었다. 다른 여자 때문이야. 그 말에 가윤은 충격을 받았다. 소문이 가족에게까지 퍼진 것이다.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가윤은 가린에게 우리 그만하자라고 했지만 마음은 달랐다. 가린은 울면 포기하지 마, 싸우자라고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위기에 처했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반대,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가윤은 밤새 고민했다. 선택하면 이르게 테다 하지만 포기하면 자신을 잃을 터였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윤의 삶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준호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가족의 반대가 거세졌다. 시어머니는 재벌가의 체면을 생각해 이혼은 안 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가윤은 그 압력에 숨이 막혔다. 동시에 가린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우리가 들키면 어떻게 해? 가윤의 걱정에 가린은 숨기지 말고 맞서자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상사가 가윤을 불러 소문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 상사는 준호의 불륜 상대였다. 가윤은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녀의 말은 대담했지만 후회되었다. 상사는 미소 지으며 내 삶.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했다. 그 말은 가윤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정말 그녀의 선택이었을까? 가린은 가윤을 지지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나도 함께할게.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감정은 깊어졌다. 어느 밤 가린의 집에서 가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이 날 버릴 거야? 사회가 날 비난할 거야. 가린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 그게 중요해 라고 했다. 그 대화는 가윤에게 힘을 주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너 요즘 그 여자랑 붙어 다닌다고? 그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가윤은 눈물을 흘리며 덤마, 나 그 애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윤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느꼈다. 준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질투가 보였다. 그 여자 때문이구나. 그의 말은 가윤을 자극했다. 내 배신부터 시작됐어. 이 싸움은 격렬했다. 가윤은 집을 나와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가린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해? 가린의 목소리는 안정되었다. 나랑 같이 가자.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해. 하지만 사회의 정죄가 시작되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고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달렸다. 재벌 며느리가 레즈비언? 역겹다. 그런 댓글들은 가윤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가린에게 포기할까봐 무서워라고 했다. 가린은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동원해 이혼을 막으려 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거야. 왜 그녀의 위협은 현실적이었다. 가윤은 경제적 독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이 이어졌다. 가린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윤을 도우려 했지만 그건 더 위험했다. 어느 날 가윤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이해해줘. 이게 나야. 어머니는 울며 내가 불행해질 텐데 라고 했다. 그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가윤은 어머니의 고통을 느꼈지만 자신의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그녀의 말은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다. 가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배신의 순간이 왔다. 가린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 너 때문에 날 버렸어 라고 비난했다. 가윤은 충격받았다. 너 과거 숨겼어. 그녀의 질문에 가린은 미안해. 말 못했어 라고 했다. 신뢰가 흔들렸다. 가윤은 물이 끝인가 봐라고 생각했지만 가린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모든 걸 폭로했다. 가윤이가 여자를 사랑한다니 방 안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가윤은 그 자리를 벗어나 가린에게 달려갔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가린은 아니, 시작이야 라고 했다. 그들의 결의가 강해졌다. 배신과 대면의 물결이 가윤을 휩쓸었다. 가족의 폭로 후 그녀의 삶은 공개된 전쟁터가 되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벌가 며느리의 스캔들지라는 기사가 나돌았고 가윤은 집 밖을 나서기 두려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밤새 울었다. 가린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무자비했다. 준호는 이혼을 동의했지만 조건을 붙였다. 돈은 주지 않을게? 내 선택이니까. 그의 말은 냉정했다. 가윤은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했다. 직장도 위태로웠다. 상사가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라고 해고를 암시했다. 가윤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어. 가린은 나 있잖아. 새로 시작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화해를 시도했다. 돌아와.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가윤은 덤마. 이게 나의 진실이야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가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과의 단절은 피할 수 없었다. 너 같은 딸 없어 라는 어머니의 말은 영원한 상처가 되었다. 가린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가린은 날 이용했어. 그 말은 가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진짜야? 가윤의 질문에 가린은 아니, 그녀가 거짓말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신뢰의 균열은 컸다. 그들은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가윤의 외침에 가린은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라고 했다. 화해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LGBT 단체가 지지를 보냈지만 보수적인 여론은 적대적이었다. 가윤은 데모 현장에서 비난을 받았다. 너 같은 사람이 한국을 더럽혀. 그런 말들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가린은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라고 했지만 가윤은 지쳤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 가윤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자유를 선택해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재산 분할 없이 쫓겨난 그녀는
가린과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 가윤의 걱정에 가린은 함께라면 돼라고 했다. 그러나 생활은 힘들었다. 직장을 잃은 가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가린의 가족도 반대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가린의 어머니가 찾아와 소리쳤다. 가린은 엄마, 이해해줘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이 사랑이 같이 있어. 가윤의 물음에 가린은 내가 같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가윤의 친구가 배신했다. 너랑 더 못 지내? 미안. 친구의 말은 고립감을 더했다. 가윤은 우울에 빠졌다. 포기할까? 하지만 가린의 지지가 그녀를 일으켰다. 우리가 이겨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다. 가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의 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가린과 함께 그들은 작은 모임을 열었다. 우리 이야기 공유하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최종 대면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돌아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가윤은 짐이 늦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 선택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영원한 상실을 동반했다. 가윤과 가린은 서로를 보며 지게 우리의 길이야 라고 다짐했다. 자유의 대가가 드러나면서 가윤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혼 후 그녀는 사회의 냉대를 직면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이웃들의 수군거림. 레즈비언이 여기 산다고 그런 말들은 일상이 되었다. 가윤은 강해지려 애썼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가린은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너 없인 나도 못 버텨.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을 시험했다. 가린의 직장도 위태로웠다. 회사에서 압력받아 가린의 말에 가윤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가윤의 후회에 가리는 딜은 만큼 얻었어. 진짜 우리를 지라고 위로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생각해봤어. 돌아올래? 가윤은 엄마, 나 행복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그 행복이 오래 갈까? 라고 물었다. 그 말은 가윤의 내면을 다시 흔들었다. 도덕적 딜레마가 밀려왔다. 가족을 버린 게 옳았을까?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LGBT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윤과 가린은 목소리를 냈다. 인터뷰에서 가윤은 사랑은 자유야.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전통을 파괴해라고 비난했다. 그 논쟁 속에서 가윤은 성장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가린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너랑 평생 함께할게. 가린의 약속은 가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의미 있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건강 문제, 경제 불안. 최종 식성이 왔다. 준호가 찾아왔다. 행복해. 그의 물음에 가윤은 네, 이제야 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했지만 가윤은 우리 모두 선택한 거야 라고 했다. 그 대화는 과거를 마무지었다. 시간이 흘러 가윤은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에 숨겨진 사랑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자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가린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롤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가윤은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아파했다.
가족 없이 사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가린의 곁에서 답을 찾았다. 우리가 가족이야. 이야기의 끝에서 가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동성사랑을 선택한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기적인 선택인가?